의원님이 깃발 들고 한번 예? 의원님께서 깃발 들고 정풍운동에 한번 그럼 저는 당장 민주당에서도 어렵게 사셨는데 왜 저기까지 가서? 그러지 말고 저 금태섭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어때요? 저는 지금 예? 잘 아니 이렇게 이렇게 양쪽 살짝 걸치면서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아니 뭐 살짝 걸치는 게 아니죠. 양쪽에서 하나 먹고 살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어제 이제 대선 결과를 두고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히 퇴장 명령을 내린 것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발언이랑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벌써 당권 경쟁에 나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뭐 뜻이 있는데 있겠죠. 다들 뭐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거론되는 분 중에 그 나경원, 한동훈, 네. 윤상현 뭐 그런 분들 당 대표 대선 기간 중에도 네. 대선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당권 경쟁이 있다라는 얘기가 뭐 그냥 풍문처럼 당원 의사에 오고 가고 있고 뭐 이제 심지어는 김문수 후보가 네. 대선에 패배하면 당 지난번 본에 이재명 답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대통령처럼 근데 어찌 될지 이제 전개되는 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은 상처투성이에요. 네. 예, 그냥 말하자면 몰라서 계엄 잘했다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잘못한 건 틀림없고. 예. 그러나 탄핵은 생각이 좀 각자 달라요. 그런데도 탄핵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뭐 정략적인 당리당략적인 측면도 있고. 예. 어쨌든 상처를 안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는 여기저기 그 상처가 없는 곳이 없는 병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송 뿌리는 식이 돼버린 거는 그게 과연 지혜로울까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어쩌면 위로하고 자신이 헌신하고 품어주는 희생하는 리더십.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홍준표 그분은 이미 뭐 탈당했으니까 아니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신 분이 이렇게 국민의힘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서 뭐 온갖 잡동사니 얘기하는데 아니 온갖 잡동사니가 요 몇 년 동안 뭐 그런데 나도 거기에 껴드는 거 아닌가 자격지심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을 좀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이 뭐 항상 바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 보수 정당에서도 좋은 말씀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보러 맘대로 하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망가져 있는데 그동안 어쨌든 이 당을 이끌어 오시고 이런 분들이 좀 뛰어내리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지 그쵸. 않나. 네. 예, 그거를 밀어내면은 또 싸움 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기 전에 책임을 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지는 모습을. 홍준표 대표도 어쨌든 이 당에서 그 당에서 그렇게 계셨는데 지금 나와서 이렇게 비아냥대듯이 말을 하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 당원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보수 정당 이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을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두 분이 연달아 탄핵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당원들마저도 자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번 선거 어저께인가 그 라디오 나가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언제냐고 하길래 저는 이 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됐다가 그 한밤중에 이제 바꾸려고 네, 2시부터 3시 사이에 뭐 후보 등록 네. 하라 했다가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당원 투표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게 이제 당의 저력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발휘가 되려면 이 사실은 국회의원하고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국민의힘의 리더인데 네. 그동안 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져야죠. 그 당 지도부가 당원 투표에 붙이면 100% 되는 건데 안 됐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다 내려놓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에 뭐가 되지. 지금은 정말 지금 같은.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보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이게 고쳐질지가 난감한 상황이에요. 누가 와도 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 정권을 주고 그 지도자가 알아서 탁탁탁 척결하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많아져서 그러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어쨌든 지난번에 사퇴한 대표인데 또 다시 이렇게 출마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게 한둘이에요? 연인? 뭐 그게 한둘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예. 대통령이 그 많은 정치의 그 하향 평준에 크게 기여를 해요. 형사 피고인이면서도 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그런 선례를 남겨놔서 뭐 무슨 짓을 이제는 해도 뭐든 새롭지 않다. 대통령만 되면 된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저 대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또 이번에 후보가 되신 김문수 후보나 또 다른 이제 중진들하고
감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경선 끝나고도 뭐 저 김문수라고 쓰는 옷 안 입고 했잖아요. 그 당권을 가지고 또 경쟁을 하다가 전당대 끝나고 나면 분당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거의 뭐 참여를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근데 생각. 제가 보기엔 예. 분명히 으르렁거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질감이 많을 정도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헤어지면 좋겠다. 예. 헤어질 결심을 하고 헤어져라. 예. 그럼 헤어지지 못해요. 못하죠, 왜냐? 못하면. 에너지도 없고 예.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예. 뭐가 결집도 있어야 되고 되잖아요. 예. 또 황량한 저 들판에 나가서 예. 허허벌판에서 살아야 될 그 각오도 돼 있어야 돼요. 그럴 용기는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적과의 동침하듯이 한 지붕 이 아래 상태로. 살지만 예. 을은 꼴 보기도 싫은 거죠. 음. 그러니까 더 꼴 보기 싫지. 그게 안 되면 옛날 민주당도 그런 일 많지만 밑에서 들고 나서 정풍운동 같은 거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 당 물러나라. 막 사실. 근데 네. 이 당은 진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12월 3일 전까지 제가 이런 데 나오면은 민주당 비판을 훨씬 많이 했거든요. 진짜 예. 문제도 많고 뭐 탄핵을 도대체 하는데 계엄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2번 연속 보수 쪽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 못할 거라고 하는 거를 좀 뛰어넘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진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깃발 들고 한번 예? 의원님께서 깃발 들고 정풍 운동에 한번 그럼 저는 당장 민주당에서도 어렵게 사셨는데 왜 저기까지 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 금태섭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어때요? 저는 지금 예? 잘 아니 왜 이렇게 양쪽 살짝 걸치면서 이렇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아니 뭐 살짝 걸치는 게 아니죠. 양쪽에서 탄압 받고 살기 무슨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걸로 하시죠. 양쪽에서 탄압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 대선에서 이제 최종 득표를 이제 저도 아침에서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49.42,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가 8.34로 비슷하게 했죠. 김문수 예. 후보랑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 딱 0.07%포인트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의 결과가 사실은 나왔더라고요. 이게 양진영이 결집하면 네. 뭐 엇비슷할 겁니다. 누가 좀 약간 위냐 아래냐 뭐 51대 49, 네. 아니면 50대 49 뭐 이럴 텐데 그 단일화를 하면 산술적으로 플러스가 돼서 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 심리적으로 결집의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당원인데 난 저 이준석하고 단일화하면 투표하지만 안 하면 아예 해보나 마나야 아니에요. 네, 그럼 또 네.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네.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엔 이준석 의원의 경우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정치적 그 성장에 굉장히 큰 기점이 될 것 같다. 잘못하면 그냥 네. 유승민식으로 네. 주저앉을 수 있는 요컨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예. 저도 사실은 그 양반이 좀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대범해 보이지 않고 막 그랬잖아요. 예.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일 앞장서서 계엄 반대하고 뭐 탄핵 뭐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 미운 털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로 되고 나서 대선 과정에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모습이 당원들한테는 굉장히 좀 호감을 준 것 같아요. 이상적이었다 이번에. 그래서 뭐 안철수의 재발견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 대비해 보면 좀 나오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래도 단일화했으면 좀 좋았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뭐 단일화한다고 꼭 승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 아닐 그건 거예요. 아니죠. 근데 아니,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젊은 정치인이고 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나 중도층 기반도 흡수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되거나 하기는 정권을 잡기는 어려운 거니까 예. 저는 단일화 안 한 거 자체는 뭐 선택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선거가 저도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2012년 선거할 때 도왔기 때문에 그 예. 제3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력이 얼마나 센지는 아는데 이번 선거는 진짜 완주하기가 그나마 편한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는 안철수만 단일화하면 문재인이 박근혜를 이긴다. 안철수가 단일화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진다. 이게 완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준석이 단일화하면은 김문수가 이기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다수가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원칙을 지키고 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제 식상한 지지층들이 갈 수 있었는데 별로 근데 새로운 표가- 모습을 못 보여주고. 근데 표가 예. 그렇게 발언 생각보다 논란도 있었죠. 많이 안 나왔어요. 그게 토론회에서 설화가 그렇죠. 너무나 네, 컸고 적발악발. 그다음에 그 정말로 여러 가지 원칙에 어긋난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의 일탈이잖아요. 그거를 대선 토론회에서 공격한다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발언 자체도 잘못된데 어쨌든 그런 사달이 나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으면은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데 된 계속 거 토를 다는 거예요. 기득권하고 하려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사과 여러 번 사람들이 했죠. 네. 이게 기성 정치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세 분리하니까 하는 거구나. 자 이게 그런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바뀌려면 그 이준석 찍어주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죠. 저는 이 힘든 시절에 이준석 의원하고 같이 이거 일을 한 적이 있어서 네, 좀 잘 네. 됐으면 좋겠고 참 안타까운데 이번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이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래도 어쨌든 오늘이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출범하는 날이니까 이번 주 안에 뭔가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진심으로 좀 잘 하시고 잘 되셔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대법관 증언 문제가 증언법 문제가 시금석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분명한 입장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그냥 이 옛날 문재인 대통령 식으로 뒤로 물러나서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통령이 어떻게 이러지 수수방관 말고 하지 말고. 어떤 리더로서 우리 사회 리더로서 지금은 좀 국회의 뜻을 존중하지만 좀 그러지 말아달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생 문제 있죠. 예. 통상 문제. 네.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이거에 잘 대응하고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칸막이에서 휩쓸리지 않고 범부처적으로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대통령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본인이 막 재단하고 기단하고 기획하고 또 막 밀어붙이고 이끌고 이러면은 저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동호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커트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